프랑스와 트리포에 400번의 구타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트리포의 또 다른 걸작 중 한 편인 주렌 짐과 함께 재개봉하게 되었는데요. 저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리포는 프랑스 누벨바그의 대표적인 감독이고요. 400번의 구타는 그의 전설적인 첫 장편 영화입니다. TMI지만 제가 작년에 리뷰를 했던 헤븐의 폴린의 감독인 에릭 로메르도 트리포보다 연배는 좀 있지만 누벨바그 동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400번의 구타는 트리포와 만나는 첫 번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트리포의 영화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400번의 구타에 한해서 제가 포착한 몇몇 지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트리포는 영화 감독보다는 평론가로 조금 더 익숙한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트리포가 인터뷰어로 히치콕을 인터뷰한 히치콕과의 대화라는 전설적인 인터뷰집이 있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제는 구원이 되어버린 영화광이 되는 세 단계라는 트리포의 유명한 워딩이 제 뇌리에서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죠. 첫 번째는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아무튼 저는 400번의 구타 좋았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비유적으로 말해 원심력의 영화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그것은 트리포의 자전적인 측면과도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타자기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400번의 구타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언급드렸듯 저에게 400번의 구타는 원심력의 영화처럼 보이는데요. 헐겁게 말해 원심력이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관성력일 것입니다. 물론 영화에 묘사되는 동선이 정확히 원을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힘 같은 것이 영화에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원심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심력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이기구. 앙투안과 르네는 학교를 땡땡이 치고 거리를 여기저기 배회하죠. 그러던 그들은 놀이공원 같은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앙투안은 원통형의 기구에 탑승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구의 작동 방식이 흥미로웠는데요. 기구가 원운동을 하면서 뱅글뱅글 돌자 사람들이 밖으로 튀어나갈 것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죠. 이들의 움직임이 바로 원심력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서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창작자의 강조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체육시간. 400번의 구타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는 학교일 것입니다. 이 중 체육시간도 한 차례 묘사가 되는데요. 체육교사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조깅을 합니다. 이때 선생님의 뒤를 따라 달리던 아이들이 하나둘 무리지어 대열해서 이탈을 하죠. 물론 이 장면은 영화에서 유머스럽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 역시도 중심으로부터 튀어나가는 힘에 대한 센스 있는 연출처럼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화의 결말 장면. 이 장면은 힘의 작용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앙투안은 불량 청소년을 교화시키고 관찰하는 시설에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그곳을 탈출하죠. 소년은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달리고 또 달립니다. 명징하게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려는 일종의 청력 같은 것이 동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뻔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번의 구타는 앙투안이 어른들이 만든 세계로부터 반복해서 이탈하는 영화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그 세계의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규율과 속박의 질서가 팽배한 제도권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저에게 400번의 구타는 공간의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앙투안을 경유해 묘사되는 공간을 순서대로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학교, 집, 르네의 집, 아버지의 직장, 경찰서, 소년. 각각의 공간에는 그것을 대표하는 어른들의 질서가 있고요. 앞서 언급드렸듯 앙투안은 영화 내내 그 세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죠. 우선 학교, 경찰서, 소년원은 제가 별도의 부연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훈육의 공간임을 아실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국가기관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역시 어른들의 규칙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앙투안은 잠자리에 들기 전 쓰레기를 비워야 하는 관습화된 행위를 하죠. 자기 전에 쓰레기를 비우고 오라는 엄마의 대사가 몇 번 등장합니다. 또한 친구 르네의 집에서는 르네의 아버지가 클럽을 나가야 하는 시간 같은 것이 일종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르네의 아버지는 박제된 마을 동상 같은 것에 애착을 보이는데요. 이건 역시 집안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법칙일 것입니다. 또한 영화에서 앙투안이 어른들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장소 역시 기성세대의 세계를 경유하는데요. 학교 교실에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직장에서 경비에게, 소년원에서 관리자에게 앙투안은 거칠게 맞습니다. 말하자면 400번의 구타에서 앙투안이 가장 자유로움을 누리는 공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파리의 길거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화의 기조에 대해 기성세대에 대한 트리포의 애도른 비판이라는 해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도 접근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400번의 구타는
어떻게 보면 꽤나 중립적인 입장의 영화처럼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꼬장꼬장하고 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사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앙투안의 거짓말을 믿고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하죠. 앙투안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친아버지도 아니고 경주 도박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이지만 그래도 줄리앵은 제가 보기에는 앙투안을 나름 친밀하게 돌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앙투안의 어머니 역시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들에 대한 선명한 애정이 있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근근히 살고 있는 노동자 계층으로 묘사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도 저는 아들에 대한 그들의 결여가 조금 더 이해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400번의 구타의 어른들은 아이를 기르기에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비난만 받을 수도 없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창작자는 기성세대는 나쁘다라는 무리한 일반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오히려 기성세대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최대한 배제한 채 그저 인물들이 얽히고 설킨 삶의 현장을 현상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앙투안의 비극에 대해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게 되면 관객들은 이 상황에 대해 사회 구조적 혹은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동인을 고찰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400번의 구타의 첫 장면은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화는 에펠탑 주변을 도는 아마도 차 안에서 시작되죠. 에펠탑을 올려다보는 누군가의 시점 쇼트가 이어지다가 그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듯 하더니 비로소 앙투안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도입이 프랑스의 실체로 들어가는 과정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낭만의 도시로 대표되는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에서 수많은 앙투안의 삶이 녹아있는 파리의 단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겉에서 보기에 프랑스가 낭만의 도시 같죠. 그 이면은 이렇습니다. 라는 듯이 말이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앙투안의 이야기는 트리포의 자전적 스토리와도 많은 부분 결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은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언급드렸던 400번의 구타는 영화의 창작자인 프랑스와 트리포의 자전적 요소가 많이 묻어있는 영화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추정은 아니고요. 저도 여러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트리포는 영화 속 앙투안처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고요. 양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그 시절의 유일한 해방구가 문학, 영화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영화만 봐도 이미 자전적 이야기라는 디테일이 생생하게 살아있긴 하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트리포의 자전적 영화라는 측면에서도 400번의 구타에 대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 속 소재를 경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자기. 앙투안과 르네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 앙투안의 아버지 줄리앵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고요. 그곳에서 줄리앵의 타자기를 절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둠의 경로를 통해 팔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결국 타자기는 무거운 짐짝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려 합니다. 저에게 이 사물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그것이 활용되는 용도 때문입니다. 400번의 구타에서 앙투안은 딱 한 번 학교 수업에 의욕을 갖게 되는데요. 장문 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발자크에 매료되었던 소녀는 표절이긴 하지만 나름 그것을 인용해서 호기롭게 숙제를 제출하죠. 그런데 그 과제는 베꼈다는 이유로 낙제 처리가 되고요. 심지어 선생님은 그것을 아이들 앞에서 공개함으로써 모욕을 주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가정을 하나 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선생님이 앙투안에게 조금 더 긍정의 시그널을 주었다면 어쩌면 소녀는 작가의 꿈을 꾸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랬다면 타자기는 절도의 도구가 아닌 꿈의 결론 혹은 노동의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영화 속 타자기가 역설적이더라고요. 다음은 영화 400번의 구타에서 앙투안의 가족이 가장 화목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 식구가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말하면 이 세계 속에서 영화는 평화와 해방의 교두보인 것입니다. 언급드렸듯 트리포는 어린 시절 실제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소년이었다고 하고요. 정성일 평론가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프랑스와 트리포가 영화사상 최고의 감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영화사상 가장 영화를 사랑한 감독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의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번의 구타의 결말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저에게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두 감흥이 동시에 동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년호를 탈출한 앙투안은 달리고 또 달려서 바다에 도착합니다. 바다는 르네와 앙투안이 해방을 꿈꾸며 그리던 장소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앙투안은 자유의 언저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물살로 인해 소년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유의 종말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 달리는 앙투안의 시퀀스는 자유와 그것을
그것의 불가가 동시에 공존하는 양가적인 장면인 것이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헐겁게 말해서 밀물과 썰물은 지구의 원심력과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지구 자전으로 인한 원심력의 산물을 마주한다는 측면에서도 흥미롭더라고요. 직후 앙트아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요. 카메라는 그를 피사체로 담으면서 정지시킵니다. 이 장면 역시도 저에게는 양단에 놓인 감흥이 모두 느껴졌는데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기성세계에게 돌아가야 하는 앙트원에 대해 영화가 중단을 시켜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프레임이라는 세계에 소년을 가둠으로써 앙투안의 해방 불가에 대한 인정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갈래로 고찰이 가능한 양가적인 메시지를 주는 명장면처럼 보였습니다. 400번의 구타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세대 세계로부터 이탈하려는 원심력 속의 소년이 지구 자전으로 인한 원심력의 결과물인 밀물과 썰물을 만난다. 지금까지 400번의 구타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현장 실습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대학병원 인턴십 같은 건가 했어. 왜 실전에서 기술을 배워야만 완성되는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